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취약한 집권 베이스를 갖고 있었던 광해군과 영조. 하지만 접근 방식은 180도 달랐죠. 광해군은 철저히 자기 사람만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의심해가지고 싹 다 죽여요. 싹 다 죽여. 광해군은요. 광해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병헌, 저랑 비슷한 이병헌 씨 나오는 거 그 영화만 보시고 광해군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시는데 영화와 현실은 달라요. 광해군은 쫓겨날 만한 짓거리를 한 폭군이에요. 여러분 영화 믿지 마십시오. 이래서 역사 영화를 볼 때는요 팩트를 먼저 보시고 영화를 보셔야 돼요. 안 그럼 영화만 보면 그게 정사인 줄 아세요. 하여간 이런 반면에 영조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뭘까요? 당파가 있었으면 안 돼예요. 이인저가 반란을 일으켜도 난 끝까지 탕평할 거야 예요. 나중에 영조편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조편 때 가장 비극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여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요 이유가 뭐냐면 당파 없애려고 한 거예요. 탕평에 당파를 없애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용납을 못한다. 그때 사도세자 때문에 약간 또 이 당파 싸움이 나거든요. 그 당파 싸움이 원인이 된 아들 너 죽어 에요. 그 정도로 탕평에 집착을 한 왕이 영조였어요. 영조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영조가 한 말이에요. 신하는 송강호 씨 목소리 해야 되나? 신하는 왕이 세상을 보는 창이야. 그 창이 깨끗해야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인 신하들이 저거들끼리 패를 먹고 치고받고 싸우면 왕이 내가 세상을 똑바로 못 보잖아. 그래서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창문을 내가 깨끗이 닦을 거야 에요. 어떻게 탕평을 했냐? 이렇게 계속 탕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론은 끝까지 공격합니다. 이런 말에 노론 대놓고 얘기해요. 영조가 노론 불러요. 야, 노론. 야, 내가 이게 탕평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시비 거냐? 근데 노론 측 그 신하들이 영조 바로 면전 얼굴 앞에서 이런 말해요. 저라, 소론 놈들은 소인배입니다. 저라. 라고 대놓고 영조 앞에서 얘기해요. 여기에 영조가 격분합니다. 뭐야? 소인배? 야, 내가 임명한 신하야. 소론이라도 소인배라고? 내가 임명한 신하가 소인배면 임명권자인 나도 소인배네? 너는 그런 논리야 지금? 자식들이 말이야. 그래도 노론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막 이상한 논리를 펴시네 우리 왕께서. 야, 참 저 왕 저거 누구 덕분에 이 누구 덕분에 왕. 이것 때문에 영조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가운데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면 사도를 꼽거든요. 고증이 잘 됐어요. 노론은 끝까지 영조가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해요. 지겨울 정도로. 너 누구 덕분에 지금 왕 됐는데 너 이러냐? 하참네. 야, 이 정도면요 내가 왕이면 제 썬킴이 노론이고 소론이고 무슨 모기지론이고 주택담보대출론이고 간에 싹 다 죽여버려. 야 노론 너거 야 의금부 오라 그래. 자 여러분 포도청 의금부 얘기 나온 김에 포도청과 의금부 차이 아세요? 포도청은요 포도 주스를 만드는 청이 아니라 그냥 지금으로 치면 경찰이에요. 경찰. 포도청 포가 쥐포할 때 포가 아니라 체포하다 할 때 포예요. 도는 도둑놈 할 때 도고 즉 도둑놈 잡는 체포하는 곳이거든요. 경찰청. 이 포도청이에요. 그런 반면에 의금부는 뭐냐면 왕 직속
감찰기구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통령실 감찰국 플러스 검찰 플러스 국정원. 일반인들 안 잡습니다. 의금부는요. 의금부는 주로 영모 사건 다뤄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시대 때 포도청에 끌려가면요 시식 웃고 가요. 어차피 며칠 후에 또 나오는데 뭐 이거요. 근데 실제로 의금부에 끌려가면요 가기 전에 유서 씁니다. 유서 쓰고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출발해요. 왜냐면 살아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문 있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그게 의금부 가는 거거든요. 제가 영조라면 노론이 자꾸 이렇게 야 누구 덕분에 왕 됐는데 그러면 일단 저 왕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의금부 불러가지고 저 노론들 싹 다 지금 다 죽이라고 했을 건데 참 영조가 참을성은 좋았던 것 같아요. 노론 하여간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 임명장 주죠. 임명장을 거부해요. 왜? 소론이랑 같이 겸상하기 싫다고. 내가 임명장 받으면 뭐 그 소론 그 소인배들이랑 같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난 그럴 수가 없어. 영조가 사람 보냅니다. 문 열라고 임명장 줄 테니까 받으라고 문 걸어 잠궈요. 문 안 열어줘요. 왕이 보낸 사람을 안 받습니다. 소론이 있는 조정에 안 들어가. 영조는 정말 손에 참을 인자를 계속 쓰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뭘 했는지 아십니까? 노론과 소론 양측 영수를 불러요. 대장들을. 그런 다음에 울어요. 에? 영조가 울어요? 네. 영조는 실제로 기록을 보면 상당히 많이 울었어요. 아니 진짜 감정적으로 눈물이 많은 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울었어. 이게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냐면요. 왕이 울면은 못 싸워요. 신하들. 일단은 휴전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왕이 지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발 싸우지 마라 이러는데 됐고 눈물 코 푸시오 왕. 야 우리 계속 싸우자. 못해요. 일단 왕이 울면은 전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야 돼요 이걸요. 그래서 영조가 눈물로 호소해요. 진짜 눈물로 호소했다고 정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노론과 소론 두 사람의 손을 딱 잡습니다. 손에 손 잡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황형은 당시에 영조가 자기의 의붓형 경종을 부르던 표현이었거든요. 경종 형님께서 아들이 있었다면 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없었다. 정말 우리 경종 형님의 배려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난 정말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기억하냐? 나는 10년 동안 내 사가, 그러니까 내 개인 집에 가서 평범한 그냥 남자로 컸다. 실제로 연인궁 때요. 영조가 10년 동안 궁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개인 집에서 살았어요. 지금 저기 북촌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 건설 본사 있는데요. 북촌 한옥마을 그 거리요. 거기랑 그리고 서촌 먹자골목 그쪽이요. 거기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평범하게 난 10년 동안 난 개인 집에서 살았다. 그 말은 내가 정말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단 말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우리 형을 내가 독살했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자리에서 손에 손 잡고 화해를 해라 해요. 딱 영화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 했던 것처럼. 눈물 얘기 나온 김에 영조가 정말 눈물의 정치를 많이 했어요. 눈물을 정치로 이용했던 게 뭐냐면, 이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감정에 그렇게 뭐 사람이 여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화를 낼 때는요, 격분할 때는 영조가 심지어 사관이, 그러니까 이거 역사 기록하는 왕 옆에서 이렇게 붓글씨 쓰는 사람이 기록을 못할 정도로 심한 욕을 했다고 나와요. 이 정도 욕은 사관이 기록했어요. 개새끼, 나가 삐져라. 이 정도는 써요. 기록으로. 왕께서 누구에게 개새끼라고 했다. 이거요. 근데 영조는요. 사관이 차마 이
말까지는 쓸 수가 없다 해서 그냥 왕께서 욕을 하셨다. 이 정도로 그냥 쓸 정도로 욕쟁이였거든요. 영조가 그러면 계란말이집 밥은 욕쟁이 할배집이니. 하여간 그리고 또 격분할 때는 진짜 심하게 욕을 했는데 특히 자기 엄마 욕 언급을 할 땐 무수리 최씨 언급할 때는 야 임마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야 법규 이런 법규 하면서 욕을 했다고 하지요. 자 이렇게 왕이 눈물로 일단 호소라면 일단 왕 앞에서는 전하 죽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하겠습니다. 해도 나가면 또 서로 또 싸워요. 또 싸워. 여기에 또 왕이 또 영조가 이것들 내가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도 저거 또 싸우냐?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반반씩 나누자. 정권을. 똑같이. same. 예를 들어가지고 영의정을 노론에게 주면은 좌의정은 소론이 한다. 장관을 소론이 하면 차관은 노론이 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이에요 진짜요. 자 이런 가운데 일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 영조가 세자가 있었겠죠 당연히요. 아들이요. 효장세자라고 영조가 연인군 때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얻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비운의 세자라고 하거든요. 효장세자가. 왜냐? 10살 때 죽습니다, 세자가. 갑자기 죽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는데 효장세자가 왜 갑자기 죽었냐? 그리고 같은 때 효장세자가 그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영조의 딸들, 공주들이죠. 공주들이 갑자기 하혈 밑으로 피를 흘리고 막 쓰러지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소론의 독살설이 또 등장을 해요. 이상하게 이거 가지고는 그 영화나 드라마는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장희빈이라든지 사도세자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는 많지만 제가 감독이라면 이것도 한번 영화로 한번 만들 건데 제가 돈이 없거든요. 영화를 못 만듭니다. 투자를 해주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감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제가 메가폰 잡았네 그럼요. 아이고 메가폰은 어떻게 키더라? 자, 연인군 시절 얻은 이 아들 효장세자. 그런데 말입니다. 영조 4년 때, 그러니까 영조가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죠. 갑자기 죽습니다. 영조가 직접 임종을 지켜요. 10살짜리 아들. 뭐 아들이 있으신 분, 자식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0살짜리 애가 죽는데 아버지가 부모가 이거 임종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때 10살짜리 아들의 유언이 이거였대요. 아바마마, 끝까지 효를 다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꼴까닥 이거요. 그랬더니 영조는 당연히 통곡을 하고 막 거의 실신지경까지 갔겠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거죠. 효장세자가. 왜 죽었을까? 2년 후 놀라운 사실을 영조는 알게 됩니다. 궁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효장이 보고 싶다. 효장이 보고 싶어. 아니 저건 무엇인가? 여봐라. 네 전하. 저걸 당장 한 파보도록 하여라. 네 전하. 퍽퍽퍽퍽퍽 파보니까 이상한 게 묻혀져 있어요. 이거 당장 뭔지 조사해 보도록 하여라. 네 전하. 조사해 보니까 뼈 조각이에요. 뼈 조각. 사람 뼈 조각. 바로 의금부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게 무슨 뼈 조각인지 조사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의금부와 포도청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포도청은 그냥 경찰청이에요. 체포하다 포자에 도둑놈 할 때 도자, 도둑 잡는 데예요. 그런 반면에 의금부는 왕 직속 감찰기관이거든요. 우리도 치면 대통령실 직속 감찰기관. 포도청에 끌려가면은 풀려나요, 곧. 조사받고. 의금부에 끌려가면은 대부분 죽고 나옵니다. 하여간, 이런 무시무시한 의금부에게, 여봐라! 의금부! 네! 전하! 당장 이 뼈조각이 무슨 뼈조각인지 조사하도록 하여라!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른바 매흉 그리고 화흉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흉인 뭐냐면 불길한 것을 묻어서 뭐 쥐새끼라든지 아니면 무슨 뼈 조각 아니면 뭐 이 나무 인형 같은 거에 막 칼 콕콕콕 찔러가지고 이런 불길한 것을 묻어가지고 저주를 하는 것이 매흉이라고 해요. 화흉은 뭐냐면 실제로 그 저주 대상을 독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 화흉이거든요. 매흉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나라가 뒤집힐 판인데 화흉 독살 시도까지 있었다. 와우. 이거 뭐야? 그럼 내 아들 효장이 독살 시도와 저주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빨리 조사해라. 네 전하. 조사를 해보니까 박순정이라는 궁에서 일하던 여종이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박순정은 누구냐면 영조가 연인군 때부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경종 부인, 그러니까 그 일찍 죽은 경종 부인의 그 선의 왕후란 사람이 있었는데, 봐봐요. 여러분들이 경종 부인 선의 왕후라고 하면 영조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지금 딱 봐도 지금 물증은 없지만 배다른 동생인 연인군이 지 남편 죽여버리고 왕자리를 뺏어간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기엔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종의 부인이었던 선의 왕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조 복수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의 왕후와 조사를 해보니까 소론이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영조를 바로 죽일 수 없으니까 일단 영조의 측근부터 날리자. 누구? 아들부터 딸부터 날리자 해서 뼛가루를 먹였대요. 실제로 갈아서. 그럼 뼛가루를 어디서 구하냐? 돼지 뼈다구는 순댓국집 가면 있지만 사람 뼈다구는 어디서 구했냐? 공동묘지에 직접 가서 묘를 판 다음에 거기에 있는 뼈를, 사람 뼈를 갖고 와가지고 시키삭삭삭 뼈 가는 소리예요. 뼈를 갈아가지고 그걸 몰래 효장세자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 당시 뭐 소독이 제대로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 뼈 완전 이게 다 부패돼서 사람 뼈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부패 진행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병균이 드글드글 하겠죠. 그래가지고 병균이 전염돼가지고 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뭐 지금의 사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효장세자는 어떤 인물이었냐? 영조의 큰아들이에요. 굉장히 외롭게 큽니다. 일단은 숙종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그 효장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아버지인 숙종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요. 근데 숙종으로부터 약간 버림받습니다. 왜? 아니 손자가 태어났는데 안 이뻐요? 봐봐요. 하필 그때 영조의 엄마 숙빈 최씨 있죠. 숙빈 최씨 돌아가신 다음에 상중이었어요. 아직 상중인 상태에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숙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불길하다. 너 네 엄마 상중에 그 남녀관계 해가지고 아들 낳냐? 너 제정신이냐? 얘 진짜 불길한 내 손자다 해요. 그래서 숙종이요 자기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효장세자를 안 만나줍니다. 부정탈까봐. 그런 가운데 어릴 때 엄마도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거죠.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해요. 기록을 보면 승정원 기록이 뭐지 여러분? 승정원이 그거지 않습니까? 청정원이 아니라 승정원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그래서 왕과 왕에 관련된 인사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싹 다 기록을 해요. 침 뱉었다, 가래 침 뱉었다, 하품했다까지 싹 다. 거기 보면 이 효장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아치 감기 조심하세요.
계속 감기에 시달렸다. 감기를 치료하고 나오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계속 이렇게 아들내미가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니까 영조가 아빠로서 속이 탔겠죠. 자기 큰아들인데 무슨 말 했을까요? 이런 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